네, 글로벌 기업들의 구조조정 소식이 연달아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용인대학교 박승찬 국제교류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구조조정 바람이 정말 거세게 불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뭐 올해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구글, 뭐 아마존, 메타,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시는 미국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2023년부터 그다음 2024년 대규모 감원을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도 수시로 이제 수백 명 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죠. 좀 몇 개 대표적인 테크 기업들 좀 사례를 좀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S죠. 올해 지금 누적 해고 규모만 해도 한 17,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지난 7월 초죠. 이제 공식 성명을 냈는데 뭐 글로벌 전역에 한 9,000명 정도 추가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1월 달하고 5월 달에 세 번째로 좀 제도 감원 규모를 발표했으니까요. 좀 심상치 않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23년 초에 12,000명,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전체 직원의 한 6% 정도 규모를 감원을 했는데 작년 12월 달에 또 이제 관리직 인력 한 10% 이제 감원을 했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인텔을 두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분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상황이 안 좋죠. 2024년 8월 달에 이제 한 뭐 15,000명 정도 이제 또 감원을 했고요. 올해 4월 달 되면 22,000명 많이 감원을 했습니다. 했고 있고 뭐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2월 달에 전체 직원 2%한 3,600명 정도 감원을 했고 아마존도 여러분 지금 안 좋다 보니까 2012년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한 27,000명 정도 감원을 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추정하느냐 뭐 일단 대표적인 8개 테크 기업만 보더라도 한 7만 5천 명 정도 하고 아마 좀 더 이게 범위를 넓히면 최소 10만 명 이상은 일자리를 잃었지 않았냐라고 지금 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뭐 숫자로만 봐도 엄청난 숫자인데 이제 체감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거론되는 기업들이 근데 주로 지금 빅테크 기업인데요. 테크 기업들이 특히 구조조정을 또 많이 하는 이유라고 하면 이게 저희가 AI와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AI 기술 개발의 중심축이 이제 우리가 얘를 뭐 쉽게 판단을 하더라도 인간 개발자가 아니라 AI가 모든 걸 다 한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뭐 최근에 가장 좀 심하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이걸 반영하는 기업이 이제 글로벌 IT 컨설팅 기업인데 엑센추어라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AI 시대 이제 재교육, AI를 이제 익숙하지 않는 직원들은 모두 회사를 나가라라고 할 정도고요. 최근 3개월 동안 지금 감원한 인력이 1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퇴직금을 막 계산하고 주다 보니까 퇴직금 규모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조 2천억,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이 넘어갑니다. 그만큼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MS 같은, 아까 말씀드린 MS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자사 코드 저장하는 부분에서 20-30% AI가 다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메타도 지금 전체 직원의 뭐 3,600명 감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 AI인데 이게 뭐 이유를 뭐 한 가지로 좀 정리한다면 이게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봤던 뭐 글로벌 경영이 안 좋아서 회사 매출이 줄어들어서 이런 것 부분이 아니라 뭐 인력 감축이 아닌 어떻게 보면 새로운 AI 사업에 투자를 더 확대하기 위한 이게 재배치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조금 인력 비용을 줄여서 그 비용을 AI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MS 같은 경우도 올해만 지금 한 800억 달러 좀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참 역설일 수도 있고 그러네요. 많은 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대부분 기업들이 AI라는 단어를 이제 잘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그저 그냥 구조조정이다 이렇게만 좀 나타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 암묵적인 룰이 깨진 이유라면 뭐라고 보세요? 일단 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다 조금 은유적인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구조조정, 최적화, 조직 개편 뭐 이런 단어를 쓰면서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력 감축하는 분야가 뭐 컨텐츠 분야, 운영, 고객 서비스, 인사 분야 이쪽인데 그럼 이걸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뭐 이유로 이제 우리가 좀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 전략적인 침묵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AI로 인해서 지금 인력을 감축한다, 대체한다 밝히면 일단 직원들하고 또 일반 뭐 소비자 대중들한테 네. 혹은 더 나아가서 정부 그 고용 담당하는 기관에 좀 반발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살피해가기 위한 것도 있을 것이다. 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AI 거품론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AI가 했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리 좀 위치, 선제적인 AI가 작동하지 않을 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조금은 이제 암묵적 룰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가감해진 것 같긴 해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기업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변화된 뭐 한 세 가지 좀 경향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AI가 대세다가 아무래도 크니까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명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인원을 감원을 하더라도 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투자자하고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AI에 올인하는 혁신 기업이다. 이런 이미지를 더 띄움으로써 주가를 더 끌어올 수도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더 내세울 수 있는 목적. 세 번째가 이제 AI가 현실 속으로 다가왔다. 우리 챗봇 있고 그다음에 생성형 AI, 휴머노이드 로봇 네. 이게 이제 확실히 우리 현실 속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기업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뭐 볼 수밖에 없게 또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인공지능으로 한 구조 조정이 이게 빅테크 기업만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예. 이 사실 뭐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AI가 우리 생활 속에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사용하시죠? 그렇군요. 예. 예. 지금 많은 부분에서 지금 AI 플러스 우리가 앞으로 이제 피지컬 AI가 되면 더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좀 가장 비근한 예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또 가시는 또 우리가 스타벅스라고 예. 하는 별다방 같은 경우도 매장 폐쇄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뭐 한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한 1조 4천억 정도를 좀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6월 말 기준 스타벅스 매장이 한 18,734개 정도 되는데 이걸 지금 9월까지라고 하죠. 9월까지 이제 한 18,300개, 한 400개 이상을 줄이겠다. 그래서 인원을 1,000명 이상 감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계 자동차 부품 기업이죠. 이게 보쉬라는 기업도 일단 우리가 모빌리티 분야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지금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 독일 내 거점 지역에 이제 약 한 13,000명 정도를 이제 일자리를 추가로 감원한다고 하고 이걸 통해서 한 25억 유로 정도를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보쉬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완성차 업계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라든가 일본의 닛산이라든가 이런 기업에도 지금 이런 감원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비재 생활기업 P&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향후 2년 동안 지금 비제조 분야 일자리 7,000개 정도 줄인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 15% 해당되는 규모인데 이걸 줄여서 이제 한다는데 그 명분 이유는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통해서 확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일상생활에 정말 많이 깊이 스며들었다는 걸 요즘 저도 체감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일자리 시장으로 보면은 조금 그 얘기가 달라지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일자리 시장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앞으로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파장이 궁금하네요. 그럼요. 이게 참 사실 우리가 이걸 예측을 참 하기 쉽지 않은데 이게 인공지능이 이제 앞으로 우리 일자리를 좀 뺏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예. 정부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국내 여러 기관에서도 지금 계속 이제 이런 여러 데이터를 돌리고 있고 지표를 지금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한국은행에서 자료를 좀 보면 국내 일자리 중에 한 12%가 AI가 지금 아마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KDI죠. 한국 개발연구원이 좀 보고서를 냈는데 그러니까 AI하고 로봇을 활용한 기술이 전체 일자리의 이제 한 38.8%인데 이게 앞으로 이제 점점 70% 이상 업무가 대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이 근거는 뭐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국내 AI 전문가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같이 기반을 합니다. 그리고 시력, 청력, 정밀, 동작, 문제 해결, 그러니까 한 45개 있는 요소 업무를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인데 여기서 데이터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5년 뒤에는요, 지금 AI 대체 비율이 지금 70%에서 98.9%까지. 그다음 현재 일자리 한 89.8%는 업무의 90% 이상은 대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때 그럼 어떤 분야가 그러니까요. 할 것이냐라 예. 궁금해하실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그래서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셰프라고 하죠. 주방장 같은 분들, 그다음에 요리 연구가 뭐 패스트푸드 종업원, 뭐 냉난방 설비 조작원, 뭐 바리스타 이런 분이 100% 자동화 가능하다라고 하고 반면에 이제 뭐 의회 의원이라든가 뭐 고위 공무원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또 우리 젊은 친구들 공무원에 또 많이 응시할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우리가 이공계 쪽으로 더 많이 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항공기 조종사, 작가 이런 부분에서는 직무 자동화 비율이 좀 낮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지금 뭐 KDI나 뭐 한국노동연구원이 뭐 여러 가지 토론회를 또 이야기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했던 토론회를 보면 뭐 국내 일자 중 12%에 해당되는 341만 개. 어마어마하죠. AI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뭐 예전에도 일자리 관련해서 어떤 직업이 대체될 것이냐 막 이런 얘기도 좀 나누고 막 계속 그랬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좀 잔인한 질문 같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 일자리는 내 생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 문제로 인식이 되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인공지능발 해고가 연차가 높은 경력직하고 신입이 있다면 좀 어느 쪽이 더 위험하다고 보세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사실 제가 쭉 보면서 이게 뭐 저도 이제 여러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여러 전문가들마다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는 경력직이 더 위험하다. 어떤 전문가는 신입사원이 더 위험하다.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 이게 경력직이 더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층이 빠르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숙련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숙련공 같은 경우는 자기 경험과 어떻게 보면 기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는 아시겠지만 이 워낙 기존에 했던 데이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축적됐기 때문에 더 그렇다라는 거고 또 이게 숙련자들의 인건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해고 위험성이 또 높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신입사원이 더 위험하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전문가분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챗GPT라든지 AI 뭐 에이전트, 개인 비서 같은 경우는 주로 신입사원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요걸 다 AI가 대체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이 더 힘들다 일자리 구하기가 더 이제 채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경력자가 만약에 AI 기술까지 습득을 하면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전문 용어를 쓰는데 숙련 기술자가 그러니까 신입 사원들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사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걸 하는데 그게 더 확산될 그러니까 이제 밑에는 없어지고 자꾸 경력직만 없어지는. 그런 가운데가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뭐 스탠포드 교수님이 이런 말 연구 결과도 하나 했는데 이분이 AI가 초급 개발자는 덜 고용하고 뭐 중간급 개발자를 더 고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좀 의견은 다양하지만 어쨌든 뭐 다가올 변화에는 크든 작든 영향은 피할 수 없는 추세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분명한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저희가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신입 채용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버드 졸업생도 일자리를 지금 못 찾고 있다던데. 그러니까 외신 보도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AI를 활용해서 이제 인력 감축을 하다 보니까 뭐 하버드, MIT, 스탠퍼드 뭐 이런 부분 졸업생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채용 시장, 우리 아까 말씀드린 신규 채용 시장 부분에서 급격히 지금 냉각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료를 좀 보면 뉴욕 연방 준비은행에서 지난 3월이죠. 대졸 이상 학력자 실업률이 5.8%니까 뭐 4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일반적인 노동자 실업률이 4%니까 청년 실업률이 5.85, 4% 격차가 크잖아요. 이게 1990년대 가장 격차가 커졌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다른 기타 채용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뭐 링크드인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지금 뭐 테크 기업 15개 기업이죠. 2024년 작년인데 채용이 전년 대비 15%는 늘어났는데 경력 1년 이하 신입 사원 채용은 오히려 25%
급감했다. 급감했다. 그래서 지금 뭐 신입 채용에서 신입 사원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도에 한 15%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반토막이 나서 7%까지 떨어졌다라는 것들이죠.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근데 또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런 흐름들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한국도 뭐 비슷한 이 추세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AI 혁신 뭐 물결이고 뭐 이다 보니까 한국 테크 기업도 다 지금 AI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센 구조 조정 바람이 좀 불고 있다. 뭐 카카오, 쿠팡, 하물며 게임 업계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모빌리티, 일단 카카오페이 이런 조직에서 약 1,200명 정도 구조 조정, 그러니까 조직을 슬림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쿠팡도 지금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지금 1,000명이 재배치 감축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게임 업계도 이제 AI가 다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업무가 이제 그러니까 뭐 확 줄어든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구조조정이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기업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것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창업한 지 6, 7년 정도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좀 기술직 빼고는 일반 비개발 직군들은 이 구조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마케팅, 디자인 이런 것들도 좀 지금 인원을 줄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구조조정의 흐름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불황 이런 것들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의 패러다임의 진화에 따라서 전환기에 따라서 모 전문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고통스러운 진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거네요.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구조 조정이 인공지능 AI의 탐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팬데믹의 영향이다. 뭐 이런 건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이게 이제 미국 테크 기업의 대표 CEO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특히 마크 저커버그, 메타의 CEO가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이커머스, 전자상거래가 많았잖아요. 그쵸. 매출이 급증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이 직원들을 막 뽑기 시작했다라는 것들. 근데 그게 이제 지났어요.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인원을 당연히 감축하는 거다. 이런 부분들이고, 피차이 구글 CEO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때 구글이 성장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고용을 늘렸는데 점차 인원을 감축할 수 없는 것은 감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부분들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오늘 AI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지정학적 갈등 여기까지 고려하면 이런 기술 기업들의 이런 보수적인 경영 전략은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 우려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 보시는 분들은 좀 불안정한 시선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다른 시선도 분명히 지금 존재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기류도 좀 실제로 달라졌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AI로 인한 일자리 타격이 우려와 좀 다르다 이런 얘기인 걸까요? 대통령께서 이걸 대통령도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정부에서 출범하고 AI 분야 첫 과제를 노동과의 상생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9월 1일이죠. 이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도 지금 이 AI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연구를 착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일단은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세계 흐름, 기술의 추세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결국은 기업이 지속 성장해야 되고 AI 발전과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야 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 자동화 설비, AI가 지금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가 줄어도 있지만 그 반대급부적으로 새롭게 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대체 일자리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예전에 그런 말을 하셨죠. 경기도지사 할 때 스마트 공장을 가봤는데 많이 바뀌었지만 인력은 더 늘어났다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 통계적으로 지금 기업당 2.4명이 늘었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보고서가 이 대통령실 차원의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AI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지금 미치는,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좀 분석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관관계, 그다음에 그에 따른 새로운 어떤 일자리 창출, 대체 인력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비전과 또 그런 방향성을 또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업도 따라가는 부분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이게 뭐 저도 뭐 개인적인 그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직업이 없어진다는 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이롭지 않게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한데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용인대학교 박승창 국제교류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